네, 1월 3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길고 긴 설 명절 연휴가 모두 끝났습니다. 물론 금요일이라서 아마도 내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출근은 시작될 것 같은데요. 댁내에서 편안하게 저희 취재 편의점 혹시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명절에 가장 뜨겁게 나눈 대화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모신 손님은 국회 내란국조특위위원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 지역구가 지역이라서 예. 명절에 예. 많은 시민들 만나셨을 텐데 예. 주로 어떤 얘기들 많이 나누셨습니까? 뭐 전화도 많이 안부 전화도 드리고 예. 또 많이 만나기도 했는데 모두 다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계엄이죠. 계엄. 예. 그리고 하시는 말씀들이 예. 최근에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당연히 계엄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냥 그 어떤 헌법 절차나 형사 절차가 일사천리로 차차차차 끝날 것 같은 생각을 하셨는데 예. 윤석열은 아니다고 그러지. 헌재에서 그렇지. 그다음에 또 특히 법원 폭동. 이런 건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그렇습니다. 막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 전에 비상계엄이 언제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45년 만에 저도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하도 어렸을 때라. 예. 근데 그런 걸 처음 보는 일이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거, 유리창 깨는 걸 이런 걸 봤지. 그리고 막 법원에 침탈을 해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는 걸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지. 예. 그런데 뭔가 결론은 빨리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좀 불안해 하시면서 저한테 빨리 왜 못 끝내냐. 절차가 있는 건데. 그래서 아니 이거 이제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고 구속도 됐고 헌법 절차도 사법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 어르신들은 왜 당장 안 하냐고 막 빨리 끝내라고 그런 말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가 정리가 돼야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오히려 지금도 더 절박해하고 이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비슷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 잠을 못 잤다 그동안. 너무 불안해서 혹시 이게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런 법원 폭동 또 나면 어떡해? 헌재로 가면 어떡해?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우리가 그 유럽처럼 그렇게 극우들이 막 여기저기 폭동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불안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생도 너무 어려워서 망한 가게가 그렇게 많다고. 지금 제 지역이 이제 전북 익산입니다. 제가 선거 때도 돌아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 상가에 한 반절 정도가 비어 있어요. 큰일 아닙니까? 근데 최근은 가보면 더 합니다. 이게 더해요? 더 가속화되고 있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리 자체를 아주 그냥 단칼에 꺾어버린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국민들이 뜻을 모으고 막 어떤 실적도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으쌰으쌰해야 으쌰으쌰. 소비 심리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뭐 국제망신이지 원화 가치도 떨어지지 이 서민 경제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 불안하지 물가는 오르지 소비 않죠 물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심리 자체가 아주 위축이 돼서 향후 대단히 어려움 갈 수밖에 없고 빨리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이 어려움은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그 정리를 하는 게 그리고 불안해 하시는 것이 실제 앞으로도 국민들이 괜히 불안해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지켜보고. 근데 진짜 불복을 하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불복도 하려고 그러지. 실제 최근에 그 뭐 전광훈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아주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폭력적이고 사고가 극단적이고 위험한데 이게 조직화돼 있고 그리고 법적인 걸 초월을 하고 그러면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게 이번에
저는 그 사법부를 침탈한 게 법원을 침탈한 것에 대해서 정말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 또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예. 아마 이번에 그 폭력 행위를 한 사람들이 좀 놀랐을 거예요. 법에 네. 지금 엄격한 네.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윤석열의 이 쿠데타도 친이 쿠데타도 네. 전에 전두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학살한 문제에 대해서 법이 아주 엄격하게 저희들이 사면 이런 거 없이 네. 집행이 됐다면 처단을 했다면 지금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나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때 이 우리 국민들을 사살을 하고 맞습니다. 집권한 정부가 예. 이후에 사면돼서 똥똥거리면서 잘 사니까 그걸 지켜보아서 지금도 뭐 실패하면 나중에 사면해주겠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아주 엄히 처벌을 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해야 되고 법원 폭력 사태 이런 문제도 정말 엄격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또 안 예.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내란 세력에 대한 확실한 척결, 예, 이게 필요하다. 네. 그러지 않으면 또 어떤 내란 세력들이 중동해서 그렇습니다. 또 예. 다른 일을 또 도모해서 예. 역모를 일으킬 네.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조기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네. 진압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내주 수요일 이제 국조특위 예. 또 열리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7명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예. 야당이 이제 그 발부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저희들이 동해명령장 발부를 했는데 네. 특수조전 사령관만 네. 곽사령관만 나오고 예. 그 동해명령장 발부 받고 예. 나와서 출석을 했고요. 예. 나머지는 출석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예.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예. 다시 청문 절차가 있는데 예.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또 불응하면 예. 바로 이제 예. 고발 조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예. 할 거고요. 예. 처음에는 아예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사유서를 안 내요. 예. 맘대로 해라 이런 겁니까? 그냥 뭐 무법천지예요? 네, 여인형도 그렇고 야. 윤석열도 그렇고 예. 아예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예. 저번 청문 절차에 여인형이랑은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전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네.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전부 고발 조치 네. 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인데 수요일 정도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현장 조사가 있는데 예. 오전에는 김용현을 예.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김용현은 지금 동부구치소에 동부구치소입니다. 있죠. 예, 예. 따로 있어서 네. 동부구치소로 오전에 방문을 하고 예. 오후에는 윤석열 방문을 해서 예.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국회 그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네, 직접 방문을 해서 서울구치소, 네. 동부구치소 직접 현장 방문해서 네. 그 현장에서 조사를 하겠다. 네네네. 응할까요? 현재 국힘에서 일단 응하지 네.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 국민의힘이 네. 저희들은 조사를 해야 된다. 핵심 아니냐. 네. 이번 내란 핵심은 윤석열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수계죠, 수계. 예, 예. 이번 국정조사에 윤석열을 조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조사를 하고 예. 지금 윤석열은 보면은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나가고 싶은 데 나가고 나가기 싫은 곳은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으면 나가고 예. 불리할 것 같으면 안 나가고. 뭐 쇼핑하듯이 예. 정해서 하고 아니 있는데 공수처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수사 안 첫날 했잖아요. 딱 하루만 그럼요. 인정신문조차도 안 예.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제도나 법 절차도 자기들 편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야당 단독으로라도요 현장 조사 할 거고 네. 거부한다면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기 위한 예. 노력을 끝까지 예. 저희들은 하겠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현장에 가도록 그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서 경호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구치소에 갔을 때 경호처에서 오히려 그 국조특위 위원들을 막아서거나 네. 뭐 구치소에서 문 자체를 뭐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비협조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구치소에서는 쉽지 않겠죠. 저희들이 이 국정조사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네. 법적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예. 구치소에서 저희들을 막을 명분은 없죠. 없다.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예. 안에 경호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예. 본인의 의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는 걸 기본적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예. 저희들 경호처 못 막는다. 대기실이나 어디에 대기하고 있으면 예. 요청을 계속하고 그럼 교도관 보내서 네. 우리 왔으니까 예. 조사에 응해달라고 예. 할 거고 예. 이제 본인이 나는 거부하겠다고 하면 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날 수도 없고 예. 본인의 결정만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나오겠다 하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안 나오겠다 그러면 안 예. 나오는 거고. 예. 그럼 거기서 현장 카메라 바로 돌아갑니까? 안에는 못 들어가겠죠. 예.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이제 59분 대통령이고 본디 말씀이 많으신 분이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 보석 신청도 한다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징역을 처음 살아보니까 네.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뭐 면회도 안 오고 그러니까 뭐 저 영장 집행되는 날 손 한번 잡은 게 끝인데 그 다음에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건강이 걱정된다 뭐 네. 이런 면회를 좀 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틀로도 저는 해석이 되던데 여하튼 그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오히려 나와서 내가 말이야 계엄을 한 것은 막 이러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국정조사 때도 나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당하고 그러면 네 나와라.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네.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잖아요. 즉 네. 국민과 직접 대면해서 국민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네. 이 지금 헌재 절차와 그리고 사법 절차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 아닙니까? 음. 그럼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네. 왜 이런 걸 했는지 네. 그럼 저희 국정조사위원들은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할 거고 네. 이건 친위 쿠데타다. 이건 내란 혐의라고 주장을 할 거고 네. 그런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그걸 본인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리가 국정조사였습니다. 국회에서 네. 추진하는. 예. 그런데 본인은 이제 나오지 않겠다고 했죠. 예. 그리고 뭐 공수처나 국정조사 여기는 아마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재도 나가서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자기 변명이고 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조사하면서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 네.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깜짝 놀란 게 이 국정원 차장이랑 네. 특전사령관이랑 본인이 통화한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네. 그날 국정조사 보셨는지 예, 모르겠는데 봤어요. 예. 국정원 차장이나 진술하는 거 보면 아주 일체 그게 어디 거짓이 있겠습니까? 예. 논리정연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딱 상세하게 설명. 메모까지 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국정조사하면서 이건 정말 명확한 팩트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시를 뭐 네. 끌어내라, 네. 부셔라, 예. 군 투입하고 예, 이것도 예. 부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원을 끌어내려. 생각해보니까 의원님이 아니라 요원님이라고 불렀을 텐데. 정말 참 별거 다 하는구나. 네. 별 얘기 다 하루 아침에 요원이 되셨습니다. 네, 예. 아이고 뭐 정말 황당한 일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절대 그렇지 않다. 본인은 그렇죠.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과 대통령이 당신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당신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 예. 라고 예. 물어봤더니 정확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본인한테 전화를 했고 네. 본인이 답을 했고 끌어내라. 네. 이런 이야기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예,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한 건 예. 명확하다라고 그때 예. 이야기를 하고 당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런다. 예. 윤석열 측에서 그랬더니 어떠한 근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는지 납득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통화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헌법재판소에서 안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예. 그때 이제 예. 증인들이 나와서 예. 기대됩니다. 네, 그날. 아마 김용현 예. 장관하고는 예. 저는 다른 답변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볼만한? 볼만할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그리고 이제 곽중근 사령관이나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그때 지시한 거 맞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과 통화한 모든 사람들이 지시한 다 거 그렇습니다. 맞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심지어 어제 경찰 조사 내용이 이제 기자들에게 풀이됐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상민 장관조차도 예. 최상목
대행조차도 예. 당시에 이제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령에 반대했다. 예. 그러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에 동조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손절각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정조사 할 때 네. 현장에 나와서 하는 사령관들이 모두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시를 했고 직접 문을 전화해 부셔라. 예. 예. 본인 도끼로 문을 부시고 예. 들어가라.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예. 비아폰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받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홍창원 1차장도 네. 국정원 차장도 예. 전화를 대통령부터 직접 받았잖아요. 받았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네. 군인들이 예. 그리고 경찰들이 제가 행안위 경찰청장 예. 관련된 거 서울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예. 좀 확인하고 조사를 했었는데 모두 다 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예.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만 아니라고. 자기만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국무위원회도 예. 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총리를 비롯한 최상목 부총리 엊그저께 이상민 네. 전 장관처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생방송 돼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10시에 생방이니까 네, 빨리 해야 뉴스가. 된다. 9시에 모여가지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계엄을 하고 관련된 지시를 한 사람들 네. 절차를 밟으려고 한 사람들이 모두 다 김용은 빼놓고는 네.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네가 시켰잖아. 이 얘기를 그럼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예. 그 모든 증거가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 국민들이 화가 난 걸 그걸 뻔뻔하게 대통령이라는 했던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저렇게 예. 저럴 수가 있을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폭력 이야기를 했는데 위험하다. 예.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끝까지 싸우겠다가 뭘 가지고 끝까지 싸우겠다니까. 예. 전직 아니 현직 대통령이 현직이지만 예. 뭘 가지고 본인이 싸우겠다는 겁니까? 예. 그건 예. 듣기에 따라서는요. 예. 지금 그 법원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 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에요. 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직이나 한 사람이 저렇게 책임감이 없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하고 있고 네. 자기는 자기에게 불리한 데는 일절 응하지도 않고 오늘 한겨레에 보니까 우병우 김기춘도 울고 갈 법꾸라지 윤석열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절차들에 대해서 다 거부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도 사망적 부심 신청할 거다. 자기가 죽은 게 아닌데 이거 맞냐? 사망적 부심 신청할 거다. 어제 그 얘기 듣다가 이제 빵 터졌는데 이제 국민들은 그런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사망적 부심까지도 신청할 정도로 아주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아주 그냥 무시하거나 법 절차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이번에 진짜 대통령 선거 잘해야겠다 이런 예. 생각들 하실 것 같다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손바닥으로 한이를 가르는 네. 행태인데 본인들만 이 지금 국힘도 자꾸 너무 극렬 우구 쪽으로 네. 극우로 자꾸 가는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런 행태들은요. 네. 이걸 지금 헌법재판소 분석을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법부도 흔들어요. 네. 근데 국힘이 동조하고 있다는 게 큰 맞아요. 문제입니다. 예. 요즘 헌재에 대해서 여기는 누구하고 친하네, 여기는 좌쪽이네. 네. 근데 보면 TV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언론에서 중도 우파 네. 우쪽으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더 냉철하게 그렇습니다. 비판을 하는 것 같던데. 아니, 정영식 재판관이 세게 묻던데요, 제일. 그분은 대통령이 전 예. 윤석열 임명한 사람 유명한 아닙니까?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위험하고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게 네. 좌우로 뭘 구분해 보려고 하고 네. 이념적으로 구분해 보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적어도 헌재에서요. 저는 예. 그렇게 판단 안 할 걸 봅니다. 네. 이건 진실이 뭔지 위헌 유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네. 증거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지 예. 친분 관계로 재판관들이 그러니까요. 이 판단할 거란 그런 유치한 발상, 거짓 해서 나중에 결론이 나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사법부도 마음에 안 들으면 쳐들어가고
이러한 그 위험들이 자꾸 반복 돼서 극단화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